良いは整いました。丹野まで1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ります。主戦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무려 1만이 죽었어. 내가 밀려서는 안 된단 말이다. 간판의 공포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었어.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일본에 상륙한 제수잇, 그리고 그들의 희생양이 된 한반도. 조선을 침략한 왜군기 상징, 히브리어 테트, 뜻 뱀. 십자가, 저주의 상징. 조선 백성을 무참히 살육한 제수잇 소속 왜군들.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서해 침투 인민군 유격대 공작원 생포 및 조사, 인민군 전쟁 준비 완료 상태, 전시체제 전환 및 공격 대비 판단.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 이연대 수도사단 춘천 6사단으로 이동 명령. 서울에서 춘천 이동 중에 6.25 전쟁 발발. 의정부 7사단 예비연대 25연대 긴급 이동 명령. 의정부 이동 중 전쟁 발발. 수도방어 7사단 무력화. 군부대 대대적인 전방 후방 간 이동, 지휘관 인사 이동, 사단장, 연대장 대부분 교체, 38선 배치된 678 사단장 교체, 군경계 태세 완전 와해됨. 귀순 인민군 조사, 인민군 38선 집결, 남침 임박 파악, 심각한 상황 육군 본부 보고.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 1950년 3월부터 북한을 정탐한 민간 요원들의 보고. 1950년 6월 23일 강원도 최전방 화천 6사단 7연대로 인민군 귀순. 나는 전차병이다. 화천 지구에 2개 대대의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 이건 모두 허위사실이야. 직접 정찰, 유천면 인민군 부대 전에 없던 포진지 차량들의 움직임 분주 발견. 남침 임박 판단. 육군본부 정보국 보고.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 1950년 6월 24일 남침 하루 전 정군 비상경계령 해제. 대다수 장병들 휴가, 외출과 외박, 대부분 부대의 겨우 절반 정도 병력만 유지. 주둔 장병들 긴장 풀린 상태. 북한군 지휘관 일제히 위장. 38선 근처 지도들 곳 전방관 측. 육군본부 상황실 22-23일 획득한 첩보 분석. 북한군 활동 매우 활발에 대한 우려. 7사단으로부터 인민군 군관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우리 측을 향하여 지형 정찰을 하는 것 같다 보고 북한군 전면 공격 임박 판단. 오후 2시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 면담. 옹진 17연대, 동두천 1연대, 포천 9연대, 춘천 7연대, 강릉 10연대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인민군이 전면 남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저녁이 위험하니 비상경계령만이라도 부활시켜 주십시오. 오전에 해제한 비상경계령을 어떻게 오후에 부활시키는가? 오후 3시 육군본부 참모대책회의. 실무자들 비상경계령 부활, 휴가와 외출 즉각 중지, 최소한 3분의 2 병력 부대 대기 건의.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 전쟁 발발 전까지 보고된 북한의 남침 첩보는 무려 417회. 수없이 많은 전쟁 징후가 육군본부에 보고 이를 묵살한 군 수뇌부. 서정순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중위의 증언. 당시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남침을 예견할 수많은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우리 경모대는 물론 군수 내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남침이 1950년 5월에 있을 것임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그러나 그때 당시 정부는 물론 군수 내부도 이것을 전혀 믿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4일 오후 6시 육군참모학교 군의 장교 구락부 개관 연회 시작. 최병덕 총장, 육군본부 국장, 실장, 각 사단장과 서울 지역 부대장, 주한미군 고문단 50여 명 등 군 핵심 지휘관과 참모들 한자리에 모여 밤늦게까지 술 파티.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아요. 그럼요.
누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거지? 최병덕 총장, 육군본부 국장, 실장 10여 명 2차로 명동 캐바레에서 6월 25일 새벽 2시까지 술 파티. 1950년 6월 25일 04시 북한 남침. 전투기 211대, 탱크 256대, 자주포 176여만. 새벽 5시 10분 곡사포 소리에 놀라 최병덕 총장에 급히 연락했으나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상태. 오전 6시 육군본부 일찍 사령 총장 공간으로 북한군 전면 남침 통고. 그제서야 육본 국장들 소집 명령 모두 술 취해 연락 두절, 참모회 열리지 못함. 전쟁 개시 5시간 반이 지난 후에야 북한군 전면 남침을 확인.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 최병덕 총장. 적의 전면 남침이 아니라 붙잡힌 공비 두목 이주하와 김삼룡을 살려내기 위한 책략 같으며 남쪽의 부대를 즉시 출동시켜 반격하여 격파하겠다. 오전 10시 서울 수도극장 영화 애원의 섬을 보려고 줄지어선 수많은 관객들. 오후 1시 1만 명 넘은 인파가 동대문 서울 운동장 연세대와 고려대 제3회 전국대학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 관람. 국군 17연대가 해주를 점령하고 38선 이북으로 20km를 북진했다. 국군 주력 6개 사단 4만 4천여 명. 전쟁 발발 사흘 만에 괴멸. 밀려드는 북한군 전차를 향해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돌지는 수많은 장병들. 그러나 사흘 만에 함락된 수도 서울. 역사는 늘 반복된다.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구종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보여단 주력부대가 삽시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왜 땅굴을 파라고 했겠습니까? 땅굴은 경보여단 주력부대가 순식간에 적 구종심에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침투로입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 땅굴을 미리 파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힘도 들고 어렵겠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에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방어에만 급급해도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 본토를 강타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본토에 혼란이 일어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미군 기지를 폭파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운맛을 보게 되면 미국 국내에서는 반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 놈들은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철도도 복선으로 깔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방어선이 무너져 전선이 밀리게 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적 기계와 부대의 발목을 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대비해 도로 비포장을 유지하라. 2017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18년) 평화쇼 미사일 발사 잠시 중단. 2019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20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21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22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미사일 발사 9회, 미사일 발사 16회, 핵실험 2회, 미사일 발사 116회, 핵실험 4회.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9월 5차 핵실험, 2017년 9월 6차 핵실험. 군 병력 감축, 장군 축소, 군 복무 감축, 군 위수지역 해제, 서해 용치 철거, 대전차 방호벽 철거, 비무장 지대 지뢰 제거, 경계 철책 제거, 한강하구 철책 제거, 비무장 지대 지피 제거,
국정원 기무사 해체, 백신 부스터샷, 2개 군단, 6개 사단 해체, 해병대 2사단 후방이동, K9 자주포 후방이동, 북함시장비 후방이동, 한미 연합훈련 중지, 북 평화지역 NLL 확장, 한강하구 수로지도 전달, 전작권 전환. 북방개혁 2020으로 16개 사단 해체됨. 군총 사단의 33%의 부대 해체. 이 중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9개 사단 56%에 달하는 규모가 해체. 통계청이 발표한 육군 모집병 입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군 지원자는 234%에 달하며 2015년에는 무려 737%에 달하는 인원이 입영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통계청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군입영 가능한 15세에서 29세 사이 통계 수치가 육군 모집 인원인 9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원자가 많아 가용 인원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인구절벽이라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나라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북한이 오늘 아침 새해 들어 2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은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새해 시작부터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죠. 특히 이번엔 기존 탄도보다 훨씬 위협적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에 참석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번째 발사입니다.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과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추정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 정권이 전방에 대대적인 무기 공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한국 후방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양면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 북한 전술에서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해마다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2020년 내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랫동안 신경가스 등을 생산하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에서 3번째로 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미사일에 실어 무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kg의 탄저균만 이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양면전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먼저 휴전선을 넘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한국의 수도 서울을 고립시키기 위해 상당한 양의 화력과 화학 공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1차적 전면전에 이어 북한 인민군 내 특수부대를 한국 후방지역에 투입시키는 2차적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내 미국 공군기지와 항만, 지휘통제시설, 정보감시, 정찰자산 등에는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나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해안도시 등 미국을 목표로 공격적인 생화학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랜섬웨어 대응에 나서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 등 전 세계의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면서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이 겁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화 이틀 전에 포격을 가한 적도 있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땅굴도 팠습니다. 네, 한 손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위협을 하는 이런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남북 적십자 회담을 이틀 앞두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최룡해 군총 정치국장을 중국의 특사로 보냈던 지난달에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여전히 군사 도발 카드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이번 서해 일대 항행 금지 설정도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입니다. 북한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땅굴을 팠습니다. 1980년대엔 긴장 완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아웅산 테러와
칼기 폭파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한 1998년에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제2연평해전을 일으킨 지 하루 만에 태연히 한일 월드컵 성과를 축하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대화 제의는 화전 양면 전술의 일환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교통 환경에 대해서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도로와 철도는 차와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2016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아예 평양 대성 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진행됐습니다. 도로 내구성이 오래 유지될 리 없습니다. 북한의 총 도로 길이는 우리의 4분의 1, 고속도로 길이는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평양을 제외하면 도로 포장 비율은 10%에 그칩니다. 노면 균열과 배수 불량으로 도로가 빈번하게 유실되는 이유입니다. 골짜기 사이를 터널을 뚫는 훅과 돌 가지고 메우고서 이제 그 도로를 나타나니까 골짜기를 메운 이 도로는 끊겨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특히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이어받은 2012년 이후 지난 한 2년여간 보여준 김정은의 일련의 행태를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근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북한의 핵시설과 지휘부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땅굴인데요. 이 땅굴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금까지 내걸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 이 질문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땅굴에 상금을 걸었다? 200만 달러면 뭐 엄청난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왜 상금까지 내걸 정도입니까? 우리가 톱10에서 2017년도에 이걸 다뤘었습니다. 그때 미군의 각 부대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땅굴을 쓰게 해가지고 고물 세운 사람들 빨리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은 부대에는 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북한 땅굴이 어디 있다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200만 달러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틀림없이 우리를 와서 비행기 폭격을 할 거다. 그러면 걔네들 폭격 다 끝날 때까지, 폭탄 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쌩쌩한 비행기 그대로 나가서 공격하면 된다. 북한군의 미그 19, 21, 23, 29 모든 비행기들이 다 터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북한의 도움으로 땅굴, 즉 지하 터널을 건설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간기관의 이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헤즈볼라에게 기술력과 자재 등을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 예비역 소장 출신의 한성규 장로는 지난 12일 한 교회 집회에서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바둑판 모양으로 파놓을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온통 땅굴 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성규 장로는 서울 석촌동 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 역시 땅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땅굴망이 대전, 목포, 거제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대전에 내려간 땅굴망이 최남쪽에 내려간 걸 다우징으로 도로의 균열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엊그제 내려가서 목포까지 들어간 땅굴망을 확인한 겁니다. 땅굴망이 제가 거짓말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 같은 한 장로의 발언은 유튜브를 비롯한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장로가 신앙 간증으로 밝힌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접한 많은 교인들은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육군은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 병력은 2022년까지 11만 8천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달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대공행 사고한 가운데 해안 경계 병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이 들어온 삼척항을 포함해 강원 동해안 중남부 지역 해안 경계는 현재 육군 23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23사단이 조만간 해체돼 여단급으로 축소된다는 전망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항의 북한 목선이 정박할 때까지 군과 해경이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국방 정책이 거꾸로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는 안 보이게 돼서는 다른데 지금 얼마나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러면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동해안 경기사령부로 불렸던 육군 8군단도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해체가 현실화될 경우 해안 경계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해마다 실시해왔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8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 훈련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중동부 전선을 책임졌던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창설 65년 만에 공식 해체됐습니다. 오늘 2022년 말까지 화천 지역에 주둔하는 27 보병사단이 해체됩니다. 양구에 주둔 중인 육군 2사단 해체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육군 23사단 해체 계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동맹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혹시 서해에 있는 한박도라는 섬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섬의 주소는 인천시 강화군 말도리로 행정구역상 우리나라 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박도를 검색하면 서해 북방 한계선 남쪽에 우리 영토로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인천 강화군 소속이고 토지 소유권은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산망에선 절대보전 무인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근 섬 주민들도 한박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합니다. 한박도? 우리나라 땅이야. 그것도 경계선이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나라 땅의 정도를. 그런데 취재진이 군의 허가를 받아 다른 섬에서 촬영한 한박도에는 인공기가 펄럭였습니다. 섬 곳곳에 수상한 시설물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포와 해안포가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물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의 가정집에 창문으로 뚫어놓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두 개를 딱 넣진 않거든요. 좌우가 일치하게. 전체적으로 해서 군사시설로 보여지는 거죠. 네. 우리 주도지에 어떻게 북한군이 주둔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한박도가 애초 NLL 이북 북한 땅이었으며 다른 부처의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되게 분명하게 NLL 북쪽에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의 이 지형 정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자료, 이 부분이 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한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쳐도 문제는 북한의 군사시설들이 최근 1, 2년 사이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엔 건물이 없지만 작년 사진부터 건물이 확인됩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를 이용해 북한이 한박도에 내려와 군사기지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박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그곳에서 방사포를 쏘면 인천공항은 물론 강화 김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군이 병사들의 평일 일과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수 지역 좀 어려운 말인데 군인들이 외출 외박 때 부대 인근 지역에서만 머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건데요. 최근 국방부는 이 미수 지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군 병원 의료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모든 장병 5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년 전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른바 600단위 부대라고 불리는 지역 기무부대가 폐지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 차원에서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네, 전국 해안 그리고 강가의 경계 철책 300km 중에 절반가량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군사시설 분야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과 미사용 군사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하구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북한의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철조망 철거가 시작됩니다. 철조망이 설치된 지 50여 만입니다. 거대한 성벽처럼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군 경계 철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됩니다. 북한의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된 지 50여 년 만입니다. 대상은 일산대교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8.7km 구간과 초지대교에서 안암도 유수지까지 6.6km 구간으로 내년 5월까지 철책을 걷어내고 군 순찰로를 활용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인천시가 남동공단 해안도로의 철책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산업교부터 고잔 톨게이트까지 2.4km 구간의 철책을 철거한 뒤 철책으로 평화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철책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고성 명파해변, 해변 출입을 가로막았던 철책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인부들이 절단기로 철책을 잘라내면 장비가 투입돼 철책을 걷어내고 분해합니다. 이곳 명파해변 백사장에는 200m에 걸쳐 군 경계 철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책 철거가 마무리되면 탁 트인 해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올해 강원도와 국방부는 188억 원을 들여 군 경계 철책 철거 3단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연말까지 속초를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총 38.85km의 철책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9,200여 미터를 최종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존치되는 나머지 철책도 국방부와 협의해 일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엔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대전차 방호벽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파주시가 군과의 협의를 거쳐 방호시설 철거에 나섰습니다. 파주시 금촌동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입니다. 전차나 탱크 진입을 막기 위한 군사 목적으로 지난 70년대 설치됐습니다. 오랜 기간 군 부대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파주시가 20억 원을 들여 방호벽을 철거합니다. 좁은 골목길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도로 위편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이른바 대전차 방호벽. 전시의 폭약으로 지지대를 부숴 적 전차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그 방호벽이 고양시내에 총 9개가 있는데 차제에 이걸 기반해서 전체가 다 철거를 하는 이런 쪽에 그 전향적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서 불착기를 이용하던 군이 오늘은 폭발물을 사용해서 GP 상부를 철거했습니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입니다. GP 윗부분 구조물에 TNT 폭약을 설치한 뒤 300m 떨어진 곳에서 폭파 스위치를 돌립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경계 근무 용도로 쓰여졌던 GP 상단 구조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유해 공동발굴지역인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남과 북을 잇는 도로가 뚫렸습니다. 6.25 때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곳에 남북을 연결하는 폭실 2m, 4차선 넓이의 길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서쪽과 동쪽에 민간도로가 하나씩 있었는데 남과 북이 군용 도로를 연결한 건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입니다. 우리 군이 오늘 공개한 영상인데 남북 군용도로 연결 작업이 한창이던 며칠 전에 촬영된 겁니다. 연결이 마무리된 오늘 도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하얀 돌이 깔린 게 남측도로, 흙길이 북측도로입니다. 도로가에 군사 분계선 표지판만 있을 뿐 남북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벽은 없습니다. 남북도로 연결은 2003년 경의선, 2004년 동해선 이후 세 번째지만 비무장지대한 군용도로 연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에 보고된 우리 군구조 개편 방안 내용을 SBS가 확보했습니다. 서해 최전방 방어 핵심 부대인 해병대 2사단을 여단으로 축소해 후방으로 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뛰는 건 해군 9,000명 감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병대입니다. 29,000명에서 7,000명을 줄이는데 해병대 2사단을 여단으로 축소해 후방으로 빼고 포항 1사단과 서북도서 병력도 줄이는 겁니다. 해병대 2사단은 육군 4개 사단 목과 다름없는 강화 김포의 100km 최전방을 지키다 유사시 북한 서해안을 상륙 공격하는 전략 기동부대입니다.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수로를 함께 조사해 만든 해도, 바다 지도가 판문점 남북 군사실무 접촉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말 강화도에서 파주시 구역까지 약 70km 구간을 측량하고 관측해 이 해도를 완성했습니다. 남북은 정전협정 이후 통제됐던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군이 서해오도 해안가에 설치한 용치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용의 일하는 뜻의 용치는 군부대가 해안선 방어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주로 서해오도 해안가에 1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부터 설치된 것들도 많아서 그동안 어민들의 철거 요구가 컸습니다. 앞서 발사 장면이 공개된 사거리 800km의 현무2C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깁니다. 포항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을, 또 제주에서 쏴도 신의주 넘어서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 지역에서 적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군 당국은 가급적 올해 안에 실전 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킬체인은 표적을 1분 안에 탐지한 뒤 1분 안에 좌표를 식별하고 3분 안에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짙을 경우 발사 직전에 이를 제압한다는 개념입니다. 또 발사가 된 이후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 무력화시킨다는 게 바로 KAM입니다. 이번 ICBM 발사를 보면 이전과는 달리 괴형 거치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로 옮긴 뒤에 따로 세워 발사하면서 발사 과정 자체를 간략화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분리해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에 올려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사에 신속성을 더한 만큼 적의 도발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유사시 선제 타격 방안이 담긴 킬체인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에게 날아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사일로 파괴한다는 이른바 킬체인 전략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북한은 이걸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정찰 금지 구역으로 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60km를 제한한 걸까요? 이 북한은 최전방 철조망에서부터 평양과 원산을 가로지르는 약 100km 구간에 인민군 전체 병력과 화력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개전 초기 기습 공격과 동시에 단숨에 밀고 내려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우리 군의 눈에 해당하는 금강 정찰기는 이 군사 분계선 인근부터 이 북한 금강산까지 장사정포를 비롯한 북한 부대의 작은 움직임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학 카메라로 빛을 쏴서 반사돼 돌아오는 걸 영상화하는데요. 당연히 가까울수록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요구대로 60km 밖으로 이 정찰구역이 밀려난다면 우리는 군사 분계선 너머는 아예 볼 수가 없어서 말 그대로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또 있습니다. 연말이면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들어오는데 유격할 수 없는 20km 상공에서 북한 전역을 훑으며 14만 제곱킬로미터를 손바닥 보듯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도발 징후를 먼저 포착해 쏘기 전에 파괴한다는 킬체인의 핵심입니다. 결국 북한은 DMZ 평화 구축을 내세워 정찰 자산의 족쇄를 채운 뒤 킬체인 무력화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내부 전산망이 해킹돼 군사자료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당초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 계획인 작계 5027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내부 전산망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됐습니다. 일부 기밀 자료 등 군사 자료도 유출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단과 기무사, 국정원 등이 합동 수사단을 꾸렸고 지난달 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국방부의 초기 설명과 달리 1급 군사 기밀까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기밀 중에는 북한의 기습 도발 등으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작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도 포함됐습니다. G20을 비롯한 다자회의가 이어지고 특히 한미 정상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순방이 한반도 대화 국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한 발 나아간 종전선언 구상을 내놨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부터 철회하라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최근 한미 사이에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고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찾은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종전선언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네 번째 검토에 들어갔는데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다는 종전선언에 관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한미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적대 정책 철폐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은 해묵은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을 끝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도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6.25 정전협정 종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can just say that we would certainly like to see an end, a formal end to the armistice, and that's something that we would support. 중국도 한반도 정전 상태 종식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中方支持半岛早日结束战争状态，有关各方合力构建半岛和平机制。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지한 8호 알려진 브래드 셔먼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 등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 필요성의 배경과 미 국무장관의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 의회가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미 국무장관은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urges the Secretary of State to pursue serious, urgent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with South Korea in pursuit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미국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가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2022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상원 국방위는 최대 7,680억 달러, 우리 돈 909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2022년 국방수권 법안과 부속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시어도어 마틴 주한미군 이사단장은 궁극적으로 미 이사단 전체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하게 되고 210 화력 여단이 마지막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소장은 미 이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허비가 내년부터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에 주둔 중인 210 화력 여단은 오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원에 맞춰 평택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ou're the author of Korea Betrayed, Kim Dae-jung, and Sunshine. You've written extensively on South Korea. What signs do you see that America could potentially withdraw from South Korea? Well, there's a lot of pressure for a so-called peace agreement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would demand that the U.S. Stop joint exercises with the South Koreans, that the U.S. withdraw most, if not all, its troops, that it'll leave its bases ultimately, and would try to undermine the U.S. Republic of Korea Defense Treaty, a long-standing treaty arrangement.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we would really stick up for South Korea in a crunch. Certainly Biden has not shown himself as a forceful president in his performance on Afghanistan. 평택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지역 확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1개월 만에 호주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일본 대사를 지낸 케네디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2만 8천여 명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우리나라엔 대사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규모와 또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 출범 발표에 반발해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이달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이라크에 통보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산 중거리 요격 체제인 천궁2가 단일 국산 무기 수출로는 사상 최대인 4조 원대 규모로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집트에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2조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며 10년 넘게 끌어온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하는 2조 원 규모의 계약이 어제 체결됐는데 이집트가 대금 상당액을 우리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는 조건인 걸로. 이집트는 우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당 액수를 빌려 한화 디펜스에 자주포 대금을 낼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고 일부만 아마 자체 현금으로 할 거예요. 수출입은행 룰에 최대 맥시멈 하여튼 80? 그러면서도 상환 조건과 이자율 등 대출 상세 조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경찰의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일선 경찰서 지휘부에서 접종을 독려하고 나서자 사실상 강요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이어서 군인들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우선 30세 이상 10만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군 내에서 이번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휴가를 두고 병사들을 압박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배식과 군 기강 문제에 이어 백신 폭로까지 군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육군모 부대 간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포상 휴가를 주지 않겠다며 병사들에게 사실상 접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일정을 시달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24일부터 군병원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모두 3만 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확진자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우리 남쪽 바다를 지킬 해군 핵심 함정들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의 은하삼호 로켓을 발사 54초 만에 포착해 유명해진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쌍둥이 이지스함 율곡 2함이 제주 해군기지로 들어섭니다. 현면제 뒤로 1!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해군 전력의 중추인 7기동 전단이 오늘 모항을 부산에서 제주로 옮겼습니다. 7기동 전단은 가장 강력한 탐지 능력과 화력을 갖춘 이지스함 3척 그리고 한국형 구축함 6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0톤급 잠수함 3척을 거느린 진해 93 잠수함 전대도 합류했습니다. 부산과 진해의 모항을 둬서 동해 쪽에 치우쳐 배치됐던 해군 최신의 함정들이 제주로 옮기면서 제주 남쪽과 동서해를 균형 있게 방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지금 신원 미상이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이 신원 미상자 일명이 월북을 했다. 그런데 이게 GOP 철책을 넘어서 이 월북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문제는 안보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새해 벽두부터 지금 확인이 된 건데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이달 중순 서울 지점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2007년 한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5년 만입니다. 영국 아비바그룹은 우리 아비바생명에 대한 우리금융지주와의 합작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ING생명도 KB금융지주와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HSBC, 홍콩 상하이은행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소매 영업에서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 탈출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 번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와 RBS, BBVA 등 외국계 은행 3곳이 지점을 폐쇄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홍콩 상하이은행, HSBC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철수시킵니다. 국내에 있는 11개 지점 가운데 10개 지점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이 결국 소비자 금융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이로부터 약 반년 동안 통매각 우선 방침을 세우고 매각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소비자 금융사업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피카소 작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중엔 한국전쟁을 소재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헬멧을 쓴 채 총칼을 겨누고 있는 사이보그 몸통의 학살자들이 왼쪽에 벌거벗은 임산부와 여인, 아이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장수동에서 싱크홀, 즉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 근처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 공사장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인접해 있는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가로 30m, 세로 10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암사동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구청 측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오늘은 서울에서도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남동에서도 어제 오후 4시 20분쯤 1차선짜리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60cm 정도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장안평역 주변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행인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가산동의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이틀째 이재민 신세가 돼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다란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라고 하죠. 그제 경기도 구리에서 싱크홀이 생겼는데요. 최근 보름 사이에 수원시 도심에서 땅 꺼짐 현상이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마두역 인근 땅이 꺼지고 지하주차장 기둥까지 부서져서 정부가 긴급 진단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가정동의 한 주상복합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는 길을 걷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길이가 6m나 되는 땅 꺼짐이 생겨서 대형 유조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지름 10여 미터 이르는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한때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땅이 또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 인근이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길이 50m, 폭 2m, 깊이 3m 크기의 지반이 내려앉은 겁니다. 일주일 전 경기도 사패산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지게차가 빠졌었는데요. 어제 경기도 고양시의 한 7층짜리 건물 기둥이 파열돼 건물에 있던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에 집안 침하가 계속됐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일산 신도시에는 이런 땅 꺼짐 현상이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싱크홀이라 불리는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남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창원의 한 주택 마당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대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 왔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또 다른 주택가 길에서도, 집 앞마당에서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도 땅 꺼짐은 일어납니다. 지난해 8월 3m 깊이나 내려앉은 도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2m짜리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김제 시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2에서 3m, 깊이 40c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개치마을 근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지름 3, 4m의 깊이 2m인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공터 주차장에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당진 구곡공단 입주기업 땅 꺼짐 사태에 대해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최근엔 도로가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까지 추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아파트 인도에서 지름 2m, 깊이 1.4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도로에서 지름 4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학교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지름 2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4, 5m 크기의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강릉시 송정동에서 또다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착기가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난 사고인데 대구 도심에서 한밤중에 지름 10m의 집안이 갑자기 땅속 7m 아래로 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울산광역시 동구 광어진 순환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20에서 25m씩 세 군데, 총 80여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에서 아스팔트 바닥이 갈라지며 내려앉았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5분의 1 넓이에 걸쳐 깊은 곳은 4m까지 땅이 꺼진 건데 통신주 보유 외국인 제한 풀린다. 최근 정부는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행 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안보 및 국가금융망 등 국가 모든 정보를 담당하는 통신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탈출하는 외국 자본. KT화재로 군 통신망 수십 회선이 한때 마비됐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가 오늘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유럽 순방 둘째 날 평화의 십자가를 활용한 전시회 개관 행사에 참석해서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전시회 개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DMZ에서 임무를 다한 폐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 163개가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했다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집트 최대 규모 신전으로 꼽히는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에 붕괴한 탐문을 한국 정부가 해체, 복원합니다. 이집트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탐문, 한국이 복원.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코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거기에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장자를, 거기에 대문들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여리고 뜻,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곳.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를 축복하라. 달콤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는 도다. 정령 너희에게 환란이 결단코 임하지 아니하리라. 와, 달콤하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참으로 달콤하다. 제사장 나라라. 참으로 달콤하다. 너희는 휴거 신부라. 달콤한 말을 멈추지 말라. 멸망하리라. 돌이켜 회개하라. 주가 5천 간다. 넌 구원받았어. 믿기만 하면 돼. 선진국 한국, 넌 휴거 신부야. 세상에 취한 자들. 참으로 달콤하다. 달콤한 말을 멈추지 말라. 11군단 해체, 9군단 해체, 67사단 통합 해체, 62사단 통합 해체, 74단 통합 해체, 23사단 해체, 2사단 해체, 76사단 해체, 24단 해체, 27사단 해체, 71사단 해체, 57사단 해체, 61사단 해체, 30사단 여단급 축소, 26사단 해체, 65사단 해체, 28사단 해체, 해병대 2사단 후방 배치, 6군단, 8군단 해체,
지피 제거, 해안 철책 제거, CCTV로 대체 감시, 서해오도 용치 제거, 대전차 방호벽 및 지뢰 제거, 한반도 미군 철수, 북한군 전력 전방 배치, 북 감시장비 후방 이동, 북한 미사일 위협, (197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50년 동안 TBM으로 남침 땅굴 건설, 북한군 땅굴 통한 남침, 국군 전력 전방 집중 배치, 해군기지 부산에서 강정으로 이전, 북특수부대 전력 통신 파괴, 북특수부대 해안 침투, 재래식 무기 총동원, 인민군 후방 침투, 사방으로 포위된 대한민국.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오미크론 대책 논의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이러스 그리고 다가올 계엄령. 저주의 상징 십자가, 온 나라를 저주로 가득 채운 자들. 자국민 3분의 1을 무참히 학살한 크메르루즈, 폴포트, 킬링필드. 야, 61번 빨리 안 나가!